우리나라에 지금 조선족 몇 명 와 있습니까? 지금 명수는 모르겠는데 445% 증가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 공식적으로는 한 60에서 70만이라고 하는데 예. 비공식적으로는 250만까지 간다고 합니다. 예. 여기 근데 이 숫자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중국 내에 거주하는 조선족 숫자하고 비교를 하면 안 맞기 시작해. 아. 지금 그 숫자, 예를 들어 비공식적인 숫자로 270만이라는 조선족이 왔다고 치면은 네. 거의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우리나라로 다 넘은 거예요. 그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한다면. 근데도 지금 조선족이 꾸준히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조선족이 남녀노소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길거리에 보이는 조선족은 죄다 젊어요. 예, 요즘에 그 대림 네. 대림 가서 그 여성분한테 네. 들은 내용인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원래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셨는데 네.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요즘에 20, 30대 젊은 층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고.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왜냐면 조선족이 갖고 있는 중국 내 분포는 인구 분포상 올 수 있는 숫자의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에 그 정도 통계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조선족의 인구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대충 감이 오는데 안 맞아. 왜 안 맞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간 다음에 중국에서 조선족으로 1차 세탁을 하고 우리나라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해요. 아, 그 북한 사람인데 중국이라고. 북한 사람이에요. 예, 북한 사람. 근데 북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아는 개념의 탈북자가 아니라 탈북자들은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순수한 의미의 탈북자는요, 조선족을 싫어합니다. 그죠? 왜 싫어하냐면 여러분 아직까 그 탈북자들 압록강 넘어갈 때 조선족 브로콜 통해서 가는데 엄청나게 착취되거든. 인신매매도 나가고. 인신매매 당하고 또 여자가 예쁘면 또 강간당하고 아니면 중국의 농촌총회에 팔려나가기도 해요. 별일이 다 일어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탈북자는 조선족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예. 근데 간첩. 뭐 그렇죠. 목적을 갖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디 감히 조선족이 건드려. 못 건드리지 이런 사람들. 예, 그죠. 얘들 그래서 중국 공안이랑 사바사바에서 그 여권을 취득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지금 조선족이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조선족이 아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얘들 조선족 아니야. 그럼 대림에 그 북한 사람이 되게 많은 거예요. 북한 사람이 많다니까요. 성남에도 바글바글 해요 지금. 분당, 성남 이런데. 아, 그 성남에서 그런 놈들이 와가지고 너네 올겨울 안에 공사나 되니까 그렇죠. 너희부터 죽여버린다고. 걔네들을 조사해야 돼. 걔네들 조선족이 아니라 북한 사람이라서. 물론 여권 까봐야 중국이야. 여권 까면 중국인데. 중국말을 못하고. 아, 정확한 지적. 박사님 정확한 지적이야. 예전에 그 말씀하셨어요. 중국말 못하는 조선족. 너 그렇게 해야 돼요. 야, 중국말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중국말 못하는 조선족. 얘들 북한 애들이에요. 와, 대림에 그럼 북한 간첩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겠네요. 무진장 많다니까 지금. 그래갖고 내가 옛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거예요. 뭐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북한으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그거 옛날 때 아시죠? 뭐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런 프로 보면은 거기 나오는 탈북자들이 자기 부모한테 돈 보내는 얘기를 하죠. 지금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중국 통해서 북한에 송금합니다. 중국 통해서. 해요. 다 하고 있어. 하는데 문제는 이런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나 회사에 일하면서 정보도 넘기고 돈도 북한에 상납한다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자리도 뺐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옛날 때는 북한 애들이 몽골이라던가 시베리아에서 벌목공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북한에 송금하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북한 공산당 장관분들이 위스키도 마시고 여자들 기쁨 좀 불러서 섹스도 하고 미사일 만들고 이랬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돈을 뽑아가지고 위스키 마시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더 많이 벌죠. 미사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무리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취해도 한국에 대한 경제 봉쇄를 안 하는 한 북한은 미사일 개발하고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옛날 때도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북한들이 남한에 빨대를 꼽아놨다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말로는 인권, 뭐 외국인 노동자들 불쌍히 여기면 흐흐흐 눈물 흘리는 거, 아랍 애들이나 뭐 중국 애들 몇 명 좀 불쌍한 애들 텔레비에 올려가지고 굉장히 이게 동정심을 유발하게 한다면 실질적으로 뭘 한다? 북한 애들을 우리나라에 집어넣고 있다고. 진짜 탈북자는 저 다시 돌려보내서 도살장에서 죽이겨. 진짜 탈북자들은 우리나라에서 소외를 받고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북한의 간첩들을 갖다가 소위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그 북한 어선에서 그 탈출한 사람들 강제 북송시킨 이유도 이거는 정상적인 탈북자거든.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를 비판하고 북한 체제가 싫어서 오는 탈북자니까 쫓아내는 거야. 하지만 북한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오는 간첩자들은 받아주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짓 하고 있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 봉쇄, 대한민국 경제 봉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안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점점 위험하다고. 문재인이가 전쟁을 한반도로 불러들이고 있다. 왜?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손을 봐야 되거든. 그죠, 봐야죠. 저 그리고 내가 미국인이라면은 한반도를 어떻게 손을 봐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저는 말을 안 할 뿐이지. 제가 미국인이면은 그냥 한반도 통째로 그냥 핵을 때려서 다 없애버리고 싶을 거예요. 진짜. 아니,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제가 미국인이라면요. 역시 레슬링 선수는 포스가 달라. 그냥 두들겨 패려야 제가 한국인이 아니고 미국인 입장이면 저 지금 이 사태를 잘 알고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있어요. 한국을 망가뜨리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지? 상처 골문 부위만 싹 도려내듯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단점이 뭐냐? 그렇게 되면 한국은 다시는 부자 나라가 못 돼.
하지만 전쟁을 안 일으키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전시시키는 방법인데 내가 한국인이니까 얘기를 안 할 뿐이야. 방법은 있어요. 안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이렇게 외국인을 푼 게 사실은 이게 얘네들이 쓴 전법이 일종의 그 징기스칸 전법입니다. 징기스칸이 금나라를 쳐들어갈 때 어떻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잡은 포로들을 앞에다 내보냈어요. 포로들이 앞으로. 예, 앞으로 내보가 뒤에서 이제 창으로 미는 거지. 공격하라고. 그럼 어떻게 돼?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 우리나라 사람인데 이렇게 된 거야. 화를 못 쏘잖아. 그렇게 해서 성으로 가깝게 공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 군대 쳐들어가는 전법.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뭘 하냐면은 뭐 이슬람 난민, 뭐 무슨 난민에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런 나쁜 새끼들 할 때 이미 북한 애들이 쓱 들어오는 거야. 그 틈을 이용해서. 생각도 못했네. 네, 근데 그래서 내가 지방 분권이 위험하다 했던 이유가 얘네들은 지방으로 흡수되거든 다 가거든요. 원래 프롤레타 혁명, 공산주의 혁명은 서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수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외곽 지역 시골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나라에 들어가자 어디나 다 시골로 퍼진다고. 지금 중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전 지방에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골로 가요. 지방 분권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나하나 지방 분권으로 자기네들이 그 지방 분권에서 하게 되면요, 그 외국인 출신도 그 이제 그 국회의원 시의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시의원 도의원이 되는 거라고. 중국 국적에 중국 국적으로 세탁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근데 원래는 북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거죠. 정치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나라 지방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또 정경유착되고 별일이 다 일어난다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지방에 군사기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포항제철 같은 중요한 산업시설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빼가는 거예요. 정보 빼가고 그 다음에 뭐 마음에 안 들면은 이번 전남 광양 제철소처럼 같이 불도 수 있고. 이거를 지금 공작을 하고 있는데 막지를 못하고 심지어 문재인이 있던 이번 기간에 조선족의 증가율이 445%였다. 그 445%가 다 조선족은 아니니까 이제는 북한 사람들도 절반은 북한이라고 봐야 돼요. 절반씩이요. 지금 그 대림에 캐리어 끌고 쉽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되는 건데 캐리어 여행 가방 그거 끌고 다니는 바퀴 달린 거 그거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방인인데 여기로 와서 이제 집 구하고 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 이제 절반은 북한 사람이라고. 그렇죠. 북한 사람이 얘네들은 아까 됐듯이 공산주의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사업하기가 쉬워요. 정상적인 사업은 경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지만 얘들은 깡패 시스템을 하니까 힘센 놈이, 얘들은 북한 공산당 지령받고 온 놈이 딱 와가지고 야야야 너 돈 내놔 이렇게 한다고. 돈 안 내놓으면 니네 북한으로 강제 그 북송시켜버린다. 아니면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해도 어떻게 손을 못 써요. 그리고 그걸 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해도 경찰이 신고한다 경찰이 범인을 잡아주나요? 아니 대림에서 경찰 멱살 잡혀 꼼짝도 못한대요. 아니 경찰이 멱살을 잡혀도 꼼짝 못하는데 경찰이 멱살을 잡혀도 일반 시민 해주냐고. 왜? 그 법적인 건 뭐예요? 사건이 안 났잖아. 사건이 안 됐는데 처벌할 수 없잖아요. 당신 협박했다고요? 그럼 뭐라 그래요? 기껏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불났고 아저씨들 화해하세요. 맞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그 입장이 아니잖아. 그죠. 난 널 가만히 안 둘 거야. 깡패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말을 듣게 돼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그렇게 간첩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은 지금 차이나타운 같은 데 들어와 있는 애들이 일반 사람들이 얘한테 상납금을 줍니다. 그럼 한 달에 몇 천만 원, 심지어는 몇 억씩 거액이 생겨요. 그럼 이 거액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대북송금 나겠지만 남한에 있는 정치인들 선거자금 이런 것들 다 뇌물 매긴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의 하수인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은 뉴질랜드, 호주, 영국, 캐나다,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중국이 했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까지만 북한도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걸 잡아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건데 꼼짝 못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그 중국 사람 포주가 있다고. 그리고 거기 성상납하는 여자 중에는 한국 여자도 있지만 조선족 여자들도 있다. 얘들이 다 간첩입니다. 북한 여자. 정복해 간다고.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나 봐요. 올겨울 안에 공산화 된다. 그러면 니들부터 죽여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퍼져서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퍼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뒤통수에 칼이 날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고 지금 우리가 이 반중 문제를 얘기를 안 하게 되면은 당장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풍전 등화 같은 상황까지 몰렸다고 우리나라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시선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설마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래.